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NBA 초안으로 7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벌써 프로토 3회차네요.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필라 대 세난의 경기인데, 일단 먼저 주목해서 볼 점은 샌안토니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선수들이 디존테 머레이가 돌아오고 바로 보스턴을 잡아냈거든요. 돌아오자마자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특히나 포워드진에서 기존에 맥더머시 빠져 있었는데 뭐 데빈 바셀이 또 빠지게 됐고, 최근에 안 좋았지만 지난 경기 디존테 머레이가 돌아오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던 켈돈 존스까지 아웃. 여기에 뭐 벤치 쪽에 테디어스 형, 뭐 데릭 화이트,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난이 아무리 좀 가용 가능한 선수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많은 공백이 있습니다. 결국 뭐 지금 예상 선발에는 브린 포브스나 뭐 로니 워커가 GTD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벤치 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필라델피아 벤치도 지금 조가 이렇게 GTD 걸려있고 해가지고 마땅히 한 자원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뭐 조지 니앙이나 뭐 안드레 드러먼드 뭐 이런 선수들 정도밖에 사실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일반승 정도는 제 생각에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엔비드가 최근에 엄청 잘하고 있긴 한데 베이치 디옵의 수비도 좋고 약간 퍼들도 있기 때문에 엔비드가 완전 날뛸 만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지난 경기에서 이제 세스컬이나 뭐 펄칸 코크마즈 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뭐 그 전에 좀 부진하다가 지난 경기 꽤 괜찮았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일반수 정도는 충분히 해줄 걸로 보이는데, 6.5 핸디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어노바랑 핸디는 패스합니다. 어쨌든 필라가 오히려 홈에서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이 있어.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원래 홈 극강이 필라인데 이번 시즌만큼은 원정에서의 성적이 좀 더 좋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그냥 일반수 정도만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굳이 보면 마가 맞는 것 같아요. 빅매치죠. 브루클린 대 미러키고, 카이리 어빙이 다시 브루클린이 홈 경기다 보니까 빠지게 됐고, 미러키는 여전히 이제 뭐 그레이슨 알렌, 커너트 뭐 많은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야니스가 오늘 경기는 출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오늘은 이제 쿤보가 좀 돌아오고, 지난 경기에서 이제 쿤보 빠지고 해가지고 토론토한테 홈에서 탈탈 털렸었죠. 물론 잘 비비다가 막판 3쿼터부터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했었고, 오늘 경기 이제 미러키의 좀 문제라고 보는 점은 백코트 자원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특히나 이제 포인트 가드 쪽에서의 공백이 너무 심합니다. 거의 다 빠졌어요. 디빈첸주가 원래 없었다 치더라도 주류까지 빠졌고, 백업을 봐줄 수 있는 조지 힐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자본테 스마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일단은 모습인데, 분명히 큰 누수이고 어쨌든 핸들러적인 역할도 문제지만, 사실 브루클린에는 물론 하든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단 제 생각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루나 뭐 조지일이나 둘 다 수비가 좋거든요. 결국 하든을 쉽게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패티 밀스가 최근에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미러키의 백코트 수비가 크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보이고, 결국 근데 브루클린은 이제 야니스를 막을 자원은 없어요 사실. 미러키가 볼이 엄청 막 평소처럼 잘 돌지 않다 하더라도 야니스 혼자서 어느 정도 풀어갈 여지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브루클린 지금 수비 안 돼요.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고, 인디애나전에서도 사실 상당히 고전하다가 결국 수비 버리고 그냥 막강 화력을 밀어붙였거든요. 뭐 패티밀스, 어빙, 뭐 하든 뭐 같이 쓰면서 아예 그냥 화력으로 밀어붙였던 부분이 결국 역전승의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공격력, 해답은 브루클린의 해답은 어쨌든 공격이었던 부분을 감안할 때 이 경기는 오바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고, 승패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이 이제 쿤보만 만나면은 뭐 질질 싸는 모습이어가지고 굳이 보면 브루클린 쪽을 보고 싶긴 하나. 넘어갈게요. 세 번째 경기 토론토 대 유타.
유타도 드디어는 아니죠. 이게 안 좋은 일이니까 터져 버렸습니다. 다 빠졌어요 지금. 주전 라인업 하나 둘셋 4명, 주전 4명이 지금 빠진 유타의 모습이고, 그나마 벤치가 뭐 유타가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던 클락슨이나 뭐 하산 화이트사이드 아니면 뭐 로이스 오닐 이렇게 뭐 괜찮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긴 한데, 그마저도 지금 GTD가 걸려 있고 최근 토론토의 기세가 너무 좋아요. 프레드 반블릿이 돌아오자마자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슈팅 가드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프론트 코트진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토론토 마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 기준 마엔승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베팅 할 거면은 조금 일찍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유타도 이거 토론토 원정이고, 저 GTD 떠 있는 선수들도 과감하게 좀 빼버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경기가 취소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기죠. 시카고 대 워싱턴이고, 시카고는 론조볼이 돌아오자마자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야투감을 보여줬었고, 알렉스 카루소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자본테 그린과 마찬가지로 아웃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경기는 사실 론조볼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 잭라빈이나 더반드로자는 항상 꾸준하기 때문에 거의 부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쿼터별로 부진하는 적은 있어도 결국 끝나고 보면 25득점 이상씩은 다 박아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론조볼이 얼마만큼 좀 해줄 수 있느냐가 시카고 입장에서 관건일 수 있겠고, 시카고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최근에 코비 화이트가 확실하게 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자릿수 득점 이상을 충분히 워싱턴을 상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워싱턴은 뭐 디니디가 돌아 왔고, 이제 가용 자원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꽤 많이 GTD에 걸려 있어요. 오늘 경기까지는 뭐 GTD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경기부터는 그래도 뭐 몬트레즈 헤럴이나 벤치 쪽에 뭐 길도 이제 지난 경기는 못 나왔지만 오늘 경기 나올 수 있고, 개포드에 백업으로써요. 이제 포인트 가드 백업을 봐줄 수 있는 워너메이커까지 워싱턴도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춰 가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시카고의 최근 기세가 워낙 무섭기도 하고, 워싱턴이 그렇게 좋았던 카일 쿠즈마가 지난 경기 좀 부진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고, 브래드리 빌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제 휴스턴한테 홈에서, 솔직히 워싱턴이 원정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홈에서 휴스턴한테 졌단 말이에요. 워싱턴도 참 지금 도깨비 팀인데, 어쨌든 시카고가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 저는 워싱턴 그래도 프렌을 봅니다. 워싱턴 프렌 쪽을 보는데, 이 경기는 뭔가 왠지 모르게 안 끌리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안 끌려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론조볼의 컨디션의 여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론조볼이 만약에 지난 경기처럼 야투가 그렇게 안 터진다면 워싱턴이 꽤나 뭐 잘 할 수 있어 보이고, 론조볼이 적당히 해주면 그 시카고 일반 선수는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오클라호마 대 미네소타가 지난 미네소타 홈에서 펼친 경기 이후로 다시 또 바로 만났습니다. 미네소타는 역시나 이제 다 돌아왔어요. 거의 이제 뭐 볼마루 정도 이렇게 빠져있고 풀라인업의 모습이고, OKC도 지난 경기에 빠져있던 루겐츠 돌트가 일단은 뭐 라인업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 경기는 이제 뭐 좀 더 봐야겠죠. 내일까지 이제 라인업을 봐야겠는데, 새벽 동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OKC가 지난 원정에서도,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디안젤로 러셀 같은 선수는 야투에 상당히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 버키기 때문에 좀 부진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운스도 컨디션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역시나 두 선수가 둘 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경기 막판에 미네소타가 몰아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8점 차의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다. 점수차가 상당했음에도 막판에 이제 엄청난 추격을 허용했었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이제
도트까지 좀 돌아오는 점을 감안하고 OKC가 특히나 홈에서 이번 시즌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거 오클라호마 5.5 프렌을 주면은 5.5 프렌 본인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목 같은 애들끼리 만났어요. 덴버 대 세크라멘토. 아마 NBA를 이렇게 베팅 하시는 분들은 두 팀 다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보통 4대가 안 맞는 팀이라고 많이 이제 두 팀이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의 4대가 잘 안 맞는 팀인데, 일단 덴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좀 GTD에 걸려 있습니다. 본스 아일랜드나 에런 고드, 제프 그린, 나아지까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이고, 세크라멘토는 매튜가 빠졌고 리션 홈즈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어쨌든 마빈 베글리랑 데미안 존스를 쓰면서 높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고, 결국엔 어차피 근데 버디힐드가 30분 이상을 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라인업으로 3가드 시스템으로 덴버를 좀 몰아칠 걸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덴버가 잡아준다고 봅니다. 어쨌든 덴버 원정은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이런 디에론 팍스나 이런 자원들을 사실 오스틴 리버스나 캄파조 같은 선수들이 괴롭혀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적으로 괴롭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오늘 요키치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추가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버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기준점이 222.5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요거 오버까지. 결국에 덴버의 공격 효율이 그렇게 너무 좀 최근에 떨어져 있는데, 턴오버가 너무 많고 떨어져 있는데, 수비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세크라멘토를 맞아서는 공격적으로 좀 효율성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평소보다 세크라멘토 역시도 충분히 템포로 이제 덴버를 공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덴버 같은 경우도 사실 뭐랄까, 얘네는 경기마다 기복이 참 심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팍스의 컨디션이 최근 나쁘지 않고, 할리버튼도 최근에는 좀 부진하는 성향이었다가 지난 경기 팍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벤치 쪽에 물론 다비온 미첼이 지난 경기 똥을 쌌고 버디힐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여러 선수들도 있지만요. 이런 선수들이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버디힐드 같은 경우가 오늘 꽤나 괜찮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다비온 미첼은 조금 잘 모르겠는데, 버디힐드는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222.5 오버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이 경기는 사실 전력적으로 보면은 클리블랜드의 완승이에요. 완승인데 걸리는 점은 그냥 그 하나죠. 어쨌든 포틀랜드가 홈 경기라는 이점과 클리블랜드가 서부 원정에서는 크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물론 강팀들을 많이 만나긴 했지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라존 론도와 제디 오스만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클리블랜드의 최근 문제는 잘해요. 잘합니다. 에반 모블리 잘해 달면서 잘하는데, 이 가드진의 3점 야투가 최근에 문제였거든요. 직전 경기를 제외하면 데이러스 갈란드가 빠져있던 부분이 좀 컸었고, 갈란드가 또 돌아왔지만 이게 오코로가 또 빠져있고, 제디 우스만도 이제 최근에 많이 못 뛰었고, 그러니까 3점을 좀 많이 던져주면서 두 자릿수 득점을 이상 가져갈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 이제 클리블랜드의 약점이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3점이 안 들어가니까 3점이 엄청 안 터지는데도 사실 거의 110점 가까이 넣은 거면 그만큼 이제 모블리와 알렌이 잘해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오늘 경기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은 있지만 어쨌든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스만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라존 론도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클리블랜드에는 좀 어울리는 포인트 가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선수 자체가 이제 너무 노쇠했다 보니까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지만,
거의 뭐 3점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사실 슛이 없어요. 그냥 없는데 그냥 모블리만 알렌한테만 이제 볼을 주면 됩니다. 빅민을 살리는 능력 자체는 여전히 최상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린다면은 충분히 이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포틀랜드는 앰퍼니 사이먼스가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뭐 릴맥이 빠진 상황에서 팀을 이제 노먼 파월과 같이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제 생각에 지난 경기 때도 제가 앰퍼니 사이먼스가 꽤나 3점이 그래도 잘 들어갈 걸로 봤는데 그때도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어쨌든 팀은 패배했고, 오늘 경기도 제 생각에는 좀 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노먼 파울도 이제 같이 좀 어, 특히나 3점이 포틀랜드가 최근 3점이 괜찮거든요. 그 기세를 홈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에서 결국 이 경기는 그래도 일반 승조는 클리블랜드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핸디캡은 어쨌든 4.5잖아요. 이게 클리블랜드가 3점이 계속해서 최근처럼 오늘 경기 마저도 안 터지면은 막판까지 결국 끌고 가다가 클러치에서 결국 이제 클리블랜드 쪽이 더 좋기 때문에 클블이 가져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4.5 많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라존 론도와 제디 오스만의 가세한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그래도 마인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오바도 괜찮아 보입니다. 216.5.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포틀랜드가 뭐 알렌이나 모블리를 전혀 막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벤치에 이제 뭐 케빈 레버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클블에 뭐 제디 오스만이나 라존 론도까지 좀 가세해 준다면은 포틀랜드가 더 쉽지 않겠고, 어쨌든 포틀랜드가 최근에 이제 앰퍼니 사이먼스를 좀 중심으로 한 공격 자체는 공격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야투가 좀 괜찮아요. 야투가 전체적으로 좀 뭐 사이먼스나 뭐 노먼 파일이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리 높지 않은 기준점에서는 충분히 오버가 가능해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7경기를 준비해왔고 몇몇 경기는 좀 뺐는데 어려워서 뺀 것도 있고 조금 더 보고 확정본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뺀 경기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 초안 분석은 여기까지고, 내일 오전에 확정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